안녕하세요. 밀리언달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023년도 1월 3일에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발표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12월에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주주들은 테슬라를 또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긍정적인 면과 좀 부정적인 면, 염려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나스닥 차트의 흐름을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튀어 올랐는데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작년에 2022년 한 해 동안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10,00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깨고 그 다음으로 레벨 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바닥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를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차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고점에서 지금 73%가 빠져가지고 123불대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이슈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량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0불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123불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깨고 내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등을 줄지는 좀 지켜보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4쿼터의 생산량은 43만 9,700대가 생산이 됐고요. 이것을 딜리버리 한 양은 40만 5천대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생산량과 딜리버리 양이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딜리버리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생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년도의 4분기를 보게 되면 30만 5천 대니까 전년 대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하이 공장이 많이 셧다운이 됐고, 중국에서 생산 차질을 여러 달 이제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을 해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이슈인데요. 그 이면에는 베를린 공장과 이제 텍사스 공장이 오픈을 하면서 가동이 이제 원활해졌다라는 게 이제 원인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40만 대 이상을 생산했다는 것은 전년 대비 대단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전체 생산량도 보게 되면 136만 9천 대를 생산했고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은, 컨센서스는 50%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이슈로 지금 오늘 저녁 시장에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예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분명히 4분기 실적을 미스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었고요. 생산량이 저조하고 인도량도 저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면 이제부터는 상승 쪽으로 터닝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반영을 계속 한다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긍정적인 면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요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여전히 테슬라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 거는 혜자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어느 정도 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혜자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뭐 악어들이나 도곡물을 풀어 놓으면서 적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혜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기업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이나 팬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을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 팡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사람은, 최초에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짐 크레이머입니다. 미국에서 투자자로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 경제방송의 앵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대표적인 기업의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타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회사가 메타로 바뀌어서 지금 실적도 많이 안 좋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탈락을 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이 6개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테슬라가 당연 으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테슬라가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FSD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FSD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FSD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FSD 베타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 다운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손 한 번 안 대고 차가 다 신호등까지 감지를 하면서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런 로보택시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23년도나 4년도가 되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훨씬 더 진보한 기술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빨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저는 이제 OTA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TA는 오버 디 에어의 약자로서 웬만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리콜에 해당하는 어떤 결함이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소프트웨어를 전송함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시킨 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모델 3와 Y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차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이슈는 바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IRA법의 이제 수혜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슬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IR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뜻인데요.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023년부터 시작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55,000 이하의 전기 승용차와 $80,000 이하의 SUV나 픽업 트럭을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모델 Y SUV의 모델을 이렇게 3열 시트로 구성을 해서 7인승 차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80,000 이하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4분기에 어느 정도 인도량을 뽑기 위해서 12월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IRA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500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친 듯이 판매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있었죠. 모델 3의 재고가 인벤토리에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와 기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매스컴은 또 테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가 않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모델 3와 Y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테슬라 주가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계속 좀 연기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가 한 번 더 돼서 2023년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되겠죠. 그때 나온다라고 최종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굉장한 시장에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인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픽업 트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픽업 트럭이 포드의 이제 F150이라는 모델인데, 지금 F150은 라이트닝이라 그래서 전기 트럭이 나왔죠.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뭐냐면, F150을 탄 그 유저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뒤에 뭔가 물건을 싣거나 토잉을 할 때 급격하게 배터리 소모량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서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올해 이제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테슬라는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잘 뽑는 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00km 이상 갈 수 있는 4680 배터리가 장착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용성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미국의 텍사스 공장에 들어간 기가프레스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큰 기가프레스가 왜 필요하냐, 바로 사이버 트럭을 한 파트가 되겠죠. 그 부분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가프레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려되는 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금 현재 123불 정도에 있는데, 강한 V자 반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매크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려가면서 올해 수차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 이상을 단행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 과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량 판매라든지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의 70%가 올해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의 예상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튀어오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준이 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기업들이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다 보니까 연말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 PF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그 부동산이라든지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우리나라든 다른 주변 국가들이던 어느 정도 그 스텝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정이 한번 금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위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마진콜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나왔던 기사고 오보라고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스컴이 정정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정정 기사가 나오진 않고 마진콜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라고 하는 마진콜 이슈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고금리를 쓰고 있는 담보대출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 뭐하나 트위터 임대료 미납해 피소당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오늘 본 내용인데 지금 트위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트위터 때문에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대량 매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고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상황을 보게 되면 트위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주주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트위터도 새로운 CEO가 와서 그 기업을 맡게 되는 상황이 빨리 오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전념해서 다시 테슬라의 기업 경영을 매진할 수 있도록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2020년 8월에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그 가격대로 지금 다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100불대 정도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주에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상 그래도 상승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른 하락세도 있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근데 되돌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예전처럼 막 300불, 500불 이렇게 300불, 400불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 계속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해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로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립 포지션이고 약간의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정도부터 매수를 한다면 상당히 낮은 영역에서 그래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슬라가 인도량이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좋아 보이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크로 이슈는 남아있고 여러 가지 트위터 이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